여러분들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사람의 탄생일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탄생석, 별자리, 탄생화, 탄생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중 탄생석은 12가지의 보석과 1년 12달을 연결시켜 그중 자신이 태어난 달에 해당하는 보석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몸에 지니는 서양의 풍습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요. 12가지 보석의 기준은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시대와 민족, 그리고 그 나라의 보석 생산량에 따라 보석을 선택하는 방식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석은 자연이 만들어낸 광물에 속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광물 중 아름답고 단단하며 희소성이 있는 광물을 보석이라고 부르지요. 이 보석들은 신기하게도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강한 기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이 탄생한 달에 속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과 병을 물리치고 행운과 장수를 한다고 믿어왔다고 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며 탄생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을 겁니다.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의 탄생석과 그 의미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1월 가넷. 가넷은 라틴어 그라나터스에서 유래된 말로 석류를 뜻합니다. 화강암의 갈라진 틈에서 반짝이는 붉은 보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이 석류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며, 가넷은 우정, 진실을 의미하기에 주로 연대감을 갖기 위한 사람들이 같은 모양의 반지를 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2월 자수정. 보랏빛의 맑고 투명한 자수정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와 함께 세계 5대 보석의 하나로 손꼽히며 성실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자수정의 보랏빛은 예로부터 고귀한 색으로 여겨져 왕실의 왕관을 장식하거나 높은 신분의 성직자와 귀족의 장신구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3월 아쿠아마린. 물을 의미하는 아쿠아, 바다를 의미하는 마린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이 보석은 밤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아쿠아마린을 보면 밝게 반짝이는 것이 어두운 밤바다의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쿠아마린은 젊음과 행복을 의미하며 밤길에 무사와 안전을 기원하는 수호석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4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어원은 정복할 수 없다는 그리스어 아마다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어떤 도구로도, 심지어 불로도 다이아몬드를 깰 수 없었기 때문에 불멸의 상징, 사랑의 맹세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현대에서도 다이아몬드는 결혼 예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석 중 하나입니다. 5월 에메랄드. 에메랄드 색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특유의 아름다운 녹색빛을 자랑하는 보석으로, 흠이 없는 에메랄드를 얻는 것은 결점 없는 인간을 찾는 것보다 어렵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함유물이 없는 순수 에메랄드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행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에메랄드를 빛에 비추어 보면 보석 내부가 마치 나무나 풀이 우거진 정원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푸르른 5월의 탄생석과 매우 잘 어울리네요. 6월 문스톤. 힌두교의 신화에 따르면 이 보석은 달빛이 응고되어 형성되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이 보석을 착용하는 사람은 행운을 갖게 된다고 믿었으며 매우 신성한 돌로 여겨집니다. 은은한 달빛처럼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이 보석은 진주와 함께 6월의 탄생석일 뿐 아니라 결혼 13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석이라고 합니다. 7월 루비. 루비는 빨갛다는 의미의 라틴어 루브럼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매우 정열적인 사랑, 평화를 상징하며 태양을 의미하는 신비롭고 성스러운 보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루비를 소유하면 건강은 물론 부와 삶의 지혜까지 얻을 수 있다고 여겨 왕관을 장식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보석이라고 합니다. 8월 페리도트. 페리도트는 황록색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말로 감람석이라고 부릅니다. 부부의 행복, 친구와의 화합을 의미하는 이 보석은 용암을 만드는 광물 중 하나이며 우주의 운석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보석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선물한다고 합니다. 9월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푸른 가을 하늘을 연상시키는 보석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돌이라고 하며 라틴어로
파랑을 의미합니다. 덕망과 자애, 성실과 진실의 상징으로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며 로마 바티칸 교황청의 추기경들은 모두 사파이어 반지를 낄 정도로 신성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10월 오팔, 작은 무지개를 담고 있는 듯 아름다운 색을 가진 오팔은 그리스어 오팔리오스에서 온 말로 귀한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색의 유희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 현상은 오직 오팔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보석과 달리 무르기에 잘 깨지는 단점은 있지만 큐피트 스톤으로 불리며 연인들의 사랑의 증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11월 토파즈. 토파즈는 오렌지색, 갈색,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이 존재하며 산출량이 아주 적은 매우 귀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건강의 돌로 알려진 토파즈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종교적 부적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며 충격에 약하기에 매우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보석입니다. 12월 터키석. 행운의 보석, 신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보석이라 불리우는 터키석은 성공과 승리를 약속하며 오랜 세월 동안 심령적인 돌로 알려져 주로 성직자들이 사용하여 왔다고 합니다. 매우 단단하지만 변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할 때는 빼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2가지의 탄생석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탄생석 원석을 이용한 특별한 팔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확인해 볼게요. 왁스실 60cm, 매듭실 20cm, 원석 1개, 4mm 음볼 4개, 2.5mm 음볼 2개, 라이터와 가위는 별도로 준비해 주세요. 먼저 왁스실에 원석을 끼워 주세요. 원석을 가운데로 배치해 준 다음 4mm 음볼을 원석의 양옆에 끼워 주세요. (4mm) 음볼 옆에 2.5mm 음볼을 끼워주세요. 양옆에 음볼을 끼웠다면 대칭을 맞춰준 다음 매듭을 지어줄게요. 실의 중간 위치에서 손가락에 2번 감아주세요. 남은 실을 고리에 넣고 매듭을 손가락으로 잡고 동글동글 돌리며 양옆에 실을 당겨 모양을 잡아준 다음 음볼에 바짝 붙여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번엔 길이 조절이 가능한 매듭을 지어볼게요. 실을 겹치고 손의 득고원 부분에 걸쳐 길이를 체크합니다. 양쪽 실을 교차시킨 후 가운데 겹치는 부분 아래에 짧은 실을 끼워 넣어주세요. 숫자 4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 아래로 늘어진 실이 위로 가게 만들어준 다음 늘어뜨려진 실을 매듭 구멍에 안에서 밖으로 빼내어준 다음 실의 양 끝을 당겨 마무리해주세요. 이번엔 반대로 숫자 4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 아래로 늘어진 실을 우측 매듭 구멍에 안에서 밖으로 빼내어줍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주세요. 마무리는 꽉 묶은 다음 2-3mm 남기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끝부분을 깔끔하게 하시려면 라이터에 파란불로 살짝 녹인 다음 라이터의 몸통으로 실의 녹은 부분을 눌러 끝을 뭉툭하게 만들어주세요. 라이터는 꼭 보호자 동반하에 사용해주세요. 튼튼한 고정력을 원하시는 분은 매듭 부분에 본드를 살짝 발라주세요. 손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준 다음 양쪽에 나와 있는 실에 3mm 음보를 한 개씩 끼워 넣어주세요. 이때 매듭은 음볼에 바짝 붙여 지어준 다음 가위로 잘라주세요. 라이터를 이용해 끝부분을 깔끔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탄생석 팔찌 완성입니다. 오늘은 천연 원석으로 나만의 탄생석 팔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탄생석은 태어난 달을 상징하는 보석이라고 해요. 원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원석이 가지고 있는 힘이 수호신처럼 나를 보호하고 삶 속에 행운과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해요. 소중한 인연과 함께 태어난 달에 맞추어 직접 팔찌를 만들어 보는 추억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체험이 탄생석에 대하여 더 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체험으로 또 만나요. 안녕!